자, 첫 번째 핫피플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오늘 뉴스가 많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장동혁 후보와 김문수 후보,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와의 결선 투표 국면이고요. 잠시 후 결과 나옵니다. 누가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선출됐을지가 궁금합니다. 전환길 씨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장동혁 후보일지,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은 김문수 후보일지 초유의 관심 사안인데 함께 보시죠. 자,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누가 될까? 잠시 후 결과 나와요. 잠시 후 결과 나와요. 김문수 후보 대 장동혁 후보. 지금 김앤장 두 분이 올라갔어요, 결선. 이른바 탄핵에 반대했던 두 분이 올라갔고 탄핵에 찬성했던 두 후보는 떨어졌어요.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후보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미묘한 차이점이 있죠. 한동훈 전 대표 등에 대한 함께 가야 된다. 한동훈도 우리 당의 자산이다. 라는 김문수. 당 위험에 빠뜨리는 배신자와는 같이 못 간다. 정리해야 된다. 장동혁. 그 정도 차이입니다. 자, 과연 그 미묘한 차이가 최종 결선 투표에서 어떤 차이점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최종 투표율은 나왔죠. 결선 투표율 나왔죠? 예? 나왔답니다. 자, 본경선은 44.39로 좀 낮았어요. 결선 투표율은 46.55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본경선 투표율보다 2.16%포인트 올랐는데 이른바 이 친한파들이 본경선에 투표를 안 했다라는 관측도 있었거든요. 결선에서 2.16%포인트가 올랐는데 이게 본경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았던 소극적이었던 분들의 참여일지 아니면 결선 투표의 어떤 뭐랄까요? 뜨거워진 열기 때문인지 아직 모릅니다.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가 됩니까? 곧 발표됩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네. 당내 좀 네. 국면이 좀 묘하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뭐 다들 김앤장이 결선 갈 거라고 예상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예상대로 됐고 하나 감사한 거는 전당대회 때 이렇게 박수 받으면서 한 분이 이렇게 추천은 안 됐지만 오히려 이렇게 투표율 올라갔듯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막 시작할 무렵만 해도 당 지지율이 10% 후반대까지 떨어졌잖아요. 앞자리가 10%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하고 오차범위 내 접전하는 당 지지율까지 나올 정도로 다시 앞자리가 이제 30%대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스스로 잘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 사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좀 아쉬운 점이 작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과정 중에 당 지지율이 회복된 것도 또한 이렇게 관심이 우리 이 본선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되든 뭐 하겠어? 뭐 이런 분위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올라간 게 분명히 중요하고요. 또 뭐냐면은 최고위원 선거를 하기 위해서 당대표 선거에 하신 분도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워낙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결선은 최고위원 선거가 빠졌는데도 오로지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찍어야 되는데도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만 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네. 당내 또 이 개파가 없는 또 합리적 중진이시기 때문에 전환길 씨의 지지 선언이 셉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 선언이 더 셉니까?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동안 당에 가졌던 영향력이나 그래도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력에 대한 평가는 그래도 공식 당직을 가지셨던 분에 대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희정 의원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변수가 전환길 강사의 지지 선언과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 이 변수였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마지막 변수 이거 어떻게 작용할 거라 보세요?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한동훈 전 대표의 김문수 후보 지지가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 변수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투표율 상승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투표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결선 투표가 이 찬탄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 선뜻 투표에 나설 만한 동기가 전혀 부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의 구애를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 지지자들에게 차악의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투표에 나설 만한 동기부여가 좀 된 거죠. 아마 그분들이 투표하지 않았나 싶고 그랬다고 하면 그 선택은 뭐 김문수 후보 지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판 변수가 되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저는 전당대회 결선 투표 직전 선거까지는 장동혁 후보로의 강성 지지층 결집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과 이거 모르겠다. 막판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물론 다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건 정말 결론 모르겠다. 장동혁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생겼다 했는데 거기까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선에서의 투표율 상승은 이후에 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내기 시작한 한동훈 전 대표의 영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고 보여지고 그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잠시 후 발표겠습니다만 김문수 후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잠시 후 발표됩니다. 곧 발표됩니다. 막판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서로를 굉장히 날석에 견제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만 하더라도 그 전에 이야기죠.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원내에 당대표가 있었지만 원내에서의 구심점이 없어서 싸움이나 그 공통점은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장동혁 후보님 그 공통점은 황교안 대표나 한동훈 대표는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3번이나 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보다 국회의원 더 오래 했어요. 국회의원 지금 몇 년 하지도 않은 분이 이제 3년 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원외에 있어서 구심점이 없지 않느냐라고 장동혁 후보가 견제구를 날리자 난 국회의원 3번 했는데 3년도 안 하지 않았냐 라며 김문수 후보가 맞받아친 장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 지점은 있습니다. 이 탄핵과 관련해서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는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통합해야 한다라고 맞받아친 겁니다. 그 지점도 두 후보 간의 차이점입니다. 들어보시죠. 조경태 후보도 품어야 된다, 안철수 후보도 품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조경태 후보는 500만 명 당원 명부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내란 종교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과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진정한 통합인지 저는 그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 다 잘라내버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일하겠습니까? 지금 내부 총지라는 사람들은 다 좀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개헌 저지선을 막으려면 우리 당이 지금 107석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장동혁 후보께서는 무너져도 괜찮다. 계속해서 당의 방향과 달리 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이 그러니까 먼저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은 우리의 당의 자산이다 라고 장동혁 후보에게 반박한 대목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우리 당 자산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후보는 한동훈 후보보다는 전한길 씨를 공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의원님,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에 되면 앞서 말했던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의 당에서 그러면 같이 못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운동의 방식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단일 대호 네네. 통합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이제 당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1야당이고 공당으로서 당대표 한 분이 이렇게 무슨 공천권을 소위 휘두르거나 당의 전반적인 운영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선명한 대립은 선거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고요. 결국은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안으로는 통합해야 되고 밖으로는 선명성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큰 흐름에는 차이가 있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지만 장동혁 후보는 밖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 한 명이 더 위험하다라며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밖에 있는 50명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그 조직을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마지막 국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악을 막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근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최악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표현하는 최악은 예. 저다. 그리고 용광로가 돼서 뭐 조경태 의원도 끌어안고 난 안철수 의원도 끌어안고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끌어안고 다 끌어안고 가겠다. 결단하고 당을 단일 대우로 만들어서 제대로 뭉쳐있는 당으로 만들고 가라는 게 저는 당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의원께서는 선거운동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장동혁 후보는 결단하겠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 김유정 의원님, 그 정청래 대표 포함한 이 민주당 지도부 50명보다 한동훈 한 사람이 더 당에게는 위험하다라는 게 지금 장동혁 후보고 결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적으로 봤던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계엄 내란 사태까지 맞이해야 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장동혁 후보가 워낙 극단적으로 세게 나오니까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온건하게 느껴지는 매직이 있어요. 저런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삼선했고 3선대 3년, 뭐 포용대 축출, 통합대 분열, 뭐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죽하면 투표 안 하려고 했던 친한파 소위 예. 의원들 내지는 당원들조차도 차악이라도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호소로 인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또 그게 맞고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둘 중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팬카페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대요. 내가 살다 김문수 후보에 투표한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투표 안 하려고 했던 당원들조차도 아 그렇다면 뽑아야지. 그런데 이런 이 생각하는 앞서 거죠. 전환기 씨와 같이 면접봤던 유튜버들은 김문수와 한동훈의 야합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런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이런 패착을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저 말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혀 합당한 얘기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중간중간에 그 김건희 특검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를테면 사과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 그 때가 바로 엊그제 같잖아요. 그 얘기를 다 수용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패착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으라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지금 그 정신 못 차리고 한마디로 저런 얘기들에 몰입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 제가 예상하기에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런 추세라면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그게 맞을 것도 같고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전문가 패널들의 개인들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단하겠다. 밖에 있는 50명보다 내부에 있는 적 한 명이 더 위험하다. 결단하겠다라던 장동혁 후보 불과 1년 전 달랐습니다. 두 분이 저한테 뛰어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꼭 승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한동훈 위원장이 모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우리는 오늘 근무야 근무.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동료 시민과 함께 선민 후사의 정신으로 나아갑시다. 훈풍을 타고 총선 승리를 향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동훈!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옆에서 김희정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 때와 지금의 눈빛이 아주 다르네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앵커께서.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느 회사가 있잖아요. 예. 그 회사에서 업무상 횡령을 한다랄지 회사를 배신하는 사람이 떠나면 네. 그 사람이 떠나고 밖에 나가서 잘 안 됐거든요. 그럼 와서 다시 한번 살려달라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그전부터 어른들이 얘기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계속 배신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장동현 후보를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아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50명 외부의 적보다 안에 있는 한 명의 적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장동현 후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최고의 후보를 뽑아야 하잖아요. 뽑을 사람이 없으니까 최악과 차악은 뭐예요?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인데 최고로 나쁜 사람을 뽑을 거냐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을 뽑을 거냐 그 얘기잖아요. 차악이라는 것은 나쁘긴 나쁜데 1번보다는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제 당대표 자체는 이제 누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조경태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은 결국 장동현 후보에는 투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차악으로 볼 수 있는 김문수 후보한테 갈 것이고 또 물론 김문수 후보를 이미 지지했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좀 빠져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를 품고 가야 한다고 하니까 네네. 거기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오히려 가는 표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발표는 한번 두고 봐야 하는데 그래도 뭐 차악이 낫겠죠.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잠시 후면 이제 결과가 발표될 것 같고요. 황우여 대표 오랜만에 모습 보이네요. 네, 황우여 잠시 후에 결과 나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 드리겠고요. 부탁드립니다. 네, 곧바로 위원장님. 물론 이제 장동혁 후보 입장에서는 쭉 같이 오다가 좋았다가 탄핵을 두고서 입장이 갈렸다라는 해명도 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스텝고였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방선거 노력 김문수 후보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 숟가락 얹는 게 큰 의미 없다, 찬탄이 반탄 후보를 지지하는 건 스텝고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지금 이준석 의원이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여하고 언급할 만한 처지나 상황인가 싶습니다. 늘 저렇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뭐 현안이 있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데 글쎄요 지금 입장 바꿔 생각하면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저 선택지 말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건 뭐 민주당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도 그냥 그렇게 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차피 출마하지 않은 전당대회에서 이 반탄들의 잔치가 되는 상황을 그냥 좌시하는 것이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큰 꿈을 꾸면서 계속 정치하기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당연한 선택인데 거기에 뭐 저런 식의 훈수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적은 일부 맞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까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그나마 당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확보하는 측면에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공한 상황인 걸 알면서도 김문수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살다 내가 김문수를 찍는다 이러면서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게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처지인 거죠. 그럼 뭐 그것은 원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선거에서 출마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일단 첫 번째 선택이 잘못된 건 분명해 보이고요. 큰 정치인으로 가려면
이기기 힘든 선거라도 나서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당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해가는 계기로라도 삼았어야 되는데 일단 너무 정치적 이해타산 하다 보니까 불출마를 하고 결국에 이런 소극적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이제 어찌 됐든 이제 실제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생각하는 만큼 본인의 어떤 입지가 당내에서 마련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역시도 왜냐하면 여전히 이 반탄파 이 당원들의 목소리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 안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배신자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판이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뭐 이후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당이 뭐 수습되고 뭐 새롭게 어떤 변화하면서 지방선거를 향해 간다기보다 더 큰 분란, 갈등 요인이 또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 장동혁 자, 잠시 후에 전당대회 결과와 관련된 뉴스 속보 나오면 저희 도지크쇼 생방송 도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